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도움말씀 위해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법인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반 액티브 ETF를 뉴욕거래에 상장하고 있는 크래프트의 오기석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살짝 피로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상승 부담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인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제 시장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플레이션 가속화 때문에 테이퍼링 그리고 조기 금리 인상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기업의 이익 성장 역시 현재 꾸준하다라는 것 자체를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조기 금리 인상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현재 이제 경기가, 특히 미국 경기가 급속도로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 사실을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또 이제 지난 40년간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성과를 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상반기 주식시장하고 의 방향성 그리고 하반기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좀 유사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상반기에 12.5% 이상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경우 하반기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마감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는 순탄한 상승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혹은 상반기 나스닥처럼 좀 등락의 변동성을 거듭할지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작년과 같이 우선은 한 방향으로 상승하는 장 자체가 좀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의 100년에 한 번 있었던 수준의 기록적인 상승세가 2020년에 있었기 때문에 2021년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현재 지금 테이퍼링 이야기 혹은 조기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는 이 상황이 미국 시장으로 보면 2012년에서 14년 상황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그런 구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상승의 궤적 역시도 이제 한 방향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시장의 컬러가 좀 바뀌어가면서 상승한 어려운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그 변동성 있는 상승장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사실 분산 투자로 꾸준히 묵혀놓고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이제 대응이 될 수 있고, 차선으로는 이제 그때그때 바뀌는 시장의 시그널, 방향성을 좀 빠르게 반영하는 액티브 전략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ETF라고 하면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AMOM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7월이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포트폴리오 변경 사항이라든지 변동률에 대해서도 살펴주시죠. 네, 저희 에이몸에게 테슬라 족집게라는 이제 별명이 한 올해 4월부터 붙었는데 그 이후에 좀 관심 좀 많이 늘어나셨고, 저희 현재 인공지능 ETF 라인업들이 운용 자산도 많이 성장해서 지난 주말 기준에 이제 1,100억 원 가까이 성장을 해서 작년 대비 한 10배 이상의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 바탕에 사실 꾸준한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이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 모멘텀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 전략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1년에 약 20%포인트 이상 초과 수익이 나오고 있고, S&P 500 대형주 지수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약 13%포인트 가까운 이 초과 수익이 좀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에이몬 같은 경우 이제 매달 종목을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변경을 하게 되는데 7월 들어서 좀 특징적인 이제 매매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메가캡 주식들에 대한 매도, 페이스북, 월마트, 홈디포, 어도비 같은 것들이 나갔고, 두 번째로는 이익 실현 매매가 발생한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식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매도세 이제 나온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50조에서 한 100조 원 사이의 종목에서 투자 기회를 많이 발굴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리테일 업종을 좀 신규적으로 추가한 것들이 현재 이제 눈에 띄는 트레이드 아이디어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 인공지능 AMAM ETF가 지난달에 비해서 좀 다양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가지 특징 변화들을 살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이익 실현 매매 발생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들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 주요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 좀 이익 실현 매매가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첫 번째는 도큐사인, 도큐 같은 경우는 6월에 이제 에이몸에서 테슬라를 제외하고 편입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편입 이후 월 한 40% 가까운 그런 급등세를 보였는데, 7월 리밸런싱에서는 약간 이익 실현 매매로 들어가면서 현재 전액 매도를 마친 상황이고, 비슷한 케이스로 어도비,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약 17%, 7% 상승을 기록했던 종목들을 7월에 전량 이익
해서 이제 이익 실현해서 익절 매도를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금들이 현재 앞에서 약간 정리해드렸던 것처럼 약 50조에서 100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시가총액 주식들. 대형주긴 하지만 뭐 시가총액이 200조를 넘어가는 초대형주는 아닌 그런 종목들에 조금 많이 이제 투자 기회를 발굴하려고 이제 7월에 종목 변경을 한 것 같고, 이런 이익 실현 매매들, 이제 포지션 변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노련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 역시 종종 사용하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테슬라 족집게라고 불렸던 만큼 이번에 7월 편입비 중에는 테슬라가 과연 새롭게 추가가 됐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아쉽지만 아직 저희 A몸에서 7월 달에 아직 테슬라를 편입하지 않았습니다. 8월에는 사실 어떻게 편입할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서 다음 월간 리밸런싱에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